굿네이버스 네팔 노지균 지부장입니다. 이번에 코이카에서 기획한 코로나19 대응 활동 온라인 강의 중 네팔 내 국제 NGO들의 코로나 대응 동향 및 굿네이버스의 사례 공유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강의 시간이 짧은 만큼 많은 내용을,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들의 연합체인 AIN의 최근 활동과 메이저 NGO 두 곳, 그리고 굿네이버스의 최근 코로나19 대응 활동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N은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NGO in 네팔의 이니셜로 네팔 국제 NGO 연합체의 명칭입니다. AIN은 199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SWC에 등록된 140여 개 회원단체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IN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회원단체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INGO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로 네팔 정부에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12개 티메틱 워킹 그룹을 통해서 교육, 보건, 아동, 보호, 생계 등 각 섹터의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INGO 간 개발 협력 업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AIN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은 크게 3-4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AIN은 코비드 관련 정보를 회원단체들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시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N은 오른쪽에 보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회원단체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원스톱 플랫폼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원단체들이 발빠른 초기 대응을 가능케 도와주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 초기부터 네팔 내에서도 빠르게 퍼지던 루머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코로나 관련 가짜 정보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네팔 내에서 매일 코로나 관련 뉴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참 일이시죠. AIN에서는 매일 회원단체들에게 국내외 코로나 현황 및 국내 미디어 동향들을 취합하여서 회원단체들에게 메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통해서 회원단체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거친 서베이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회원단체가 외부 파트너 및 정부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수시로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대정부 코디네이션 기능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시에 개별 NGO는 정부와 미팅을 주선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AIN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정부와 미팅을 가짐으로써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입장을 각 회원단체들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네팔 정부는 NGO가 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코로나19 대응 프로젝트를 신청할 경우에 그것들을 24시간 내에 승인해 주겠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회원단체들에게 공유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AIN은 코로나19 대응 및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로젝트 어그리먼트의 예산 변경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혼란 및 오용 방지를 위해서 10% 이상의 예산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세 번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카인드 지원을 환영하고 특별히 PPE, 다시 말하면 개인보호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호소를 AIN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번째, 기승인받은 프로젝트 내에서 대규모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변경은 불허하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은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AIN의 활동으로 클러스터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20일에 AIN은 4W 매트릭스 서베이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NGO가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어떤 지원을 누구를 위해 하겠다라는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매핑 작업을 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회원단체들이 각자의 지역과 영역에서 특정한 사업을 할 때 누구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지 컨택 포인트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코비드 대응을 위한 한정된 INGO들의 자원이 네팔 전역에 고루 분산되도록 하는 코디네이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는 이번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일종의 긴급 물품 공동 구매를 추진했습니다. 3월 30일에 줌 미팅을 통해서 회원단체들을 모으고 공동구매 및 조달 가능성들을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보건부 미팅을 통해서 PPE라든지 적외선 체온계 같은 정부의 디테일한 니즈를 파악하고 각 회원단체들에게 사업지에서 그 물품들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17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서 4월 13일에 최종 구매 리스트를 확정하고 조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3주를 기다려서 5월 6일에 공동 기증식을 통해서 보건부에 약 40만 불 상당의 의료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AIN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업 활동을 하면 크게 네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물품을 공동구매를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AI에는 관련 정부 기관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단일 NGO로 협상하는 것보다 연합체로서 정부와 만나게 되면 협상력이 커져서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협력 및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정된 INGO들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메이저 NGO 두 곳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ve the Children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 Save the Children이 하고 있는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식 개선 및 공익 광고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의료 물품 지원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내용 및 손 씻기 방법을 담은 IC 머티리얼을 제작해서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PSA, 일종의 공익 광고 등을 만들어서 록다운 중에 아동들의 심리 상담, 아동보호 이슈,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 등을 다루면서 아동들이 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파완칼리 온라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봉쇄령 기간 아동폭력 방지라든지 아동의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미신 같은 주제들을 코믹하게 만들어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ave the Children 사업지역인 Province No. 2와 코로나리 지역 라디오에서 Ministers with Children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ave the Children 독자적으로 보건부 및 지방정부에 개인보호 장비 약 2,000세트를 전달하며 네팔 정부의 방역 대책을 또한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드비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래닝, 두 번째는 인식 개선 및 정보 전달, 두 번째는 니즈 어세스먼트, 그리고 의료 물품 및 생필품 지원입니다. 월드비전은 4월 4일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의 계획은 그리고 목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타겟과 커버리지를 정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단기간과 중기에 따른 대략적인 예산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만 명의 아동, 그리고 4만 명의 성인, 1000명의 의사들, 그리고 64개의 보건시설을 타겟하고 전국적으로 1,500만 명의 인구가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하겠다라고 매핑을 하였습니다. 네팔 정부의 예방 활동을 지원 사격하면서 보건체계 및 의료 인력들을 강화하고 아동 및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 달 안에 15만 불을 투입해서 예방 메시지 전파 및 긴급한 물품을 지원하고 두 달 안에 60만 불을 투입해서 기존 사업을 락다운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식 개선 및 정보 전달입니다. 월드비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상황 속에서 아동들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니즈 어세스먼트입니다. 월드비전은 아드라,
CBM 등과 함께 12개 디스트릭트에서 협동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및 가정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판단해서 록다운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들은 어느 단체나 단연 물품 지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고 있고 격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생필품, 식료품에 대한 필요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월드비전이 4월 23일 보건부의 개인보호장비 1000세트를 비롯한 의료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의료물품 및 생필품을 지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개발 프로그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관련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관리 및 예방 활동을 포함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장기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시행하던 2세 미만 아동 영양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에 덧붙여서 감염질환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보호 교육 활동을 계속 전개하는데 그 방식을 라디오 등의 통신매체를 활용하여서 비대면 소통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과의 연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예산의 전환을 최소화하되 코로나19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굿네이버스의 사례를 공유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의 준비 단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선 록다운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및 사업장에서의 예방책을 가이드하고 4단계로 위험 수위를 분류해서 그에 따른 행동 지침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가이드 및 사업활동 재개를 위한 지침 또한 마련해서 록다운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니즈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GNI 사업장 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련 니즈들을 파악하고 세 번째로 4월 1일 날 네팔 정부에서 발표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로젝트 어그리먼트의 예산 일부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용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예산 전용을 통해서 계획 중인 영역은 크게 의료장비 지원과 비의료 영역 지원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지원으로 약 4,800만 루피, 약 44만 불 상당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KN95 마스크 1,200개, 개인보호장비 1,000세트, 그리고 수술용 장갑 2,000개, 수술용 마스크 5만여 개 등을 들여올 계획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우수한 진단키트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팔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아서 한국 정부의 우선 공급 대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네팔 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신속 진단키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PCR 진단키트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굿네이버스는 1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분량의 PCR 진단키트를 곧 들여올 예정입니다. 비의료 장비 지원으로 저희는 3천만 루피, 약 27만 불 상당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우선 긴급 대응 차원에서 5천여 가구의 식료품, 위생 키트를 지원하고 보건소 및 격리시설에 캐노피를 지원하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심리정서 관련 정보 제공을 또한 하고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고 신속한 지역사회의 복구를 이뤄내기 위해서 원거리 교육 지원, 조합을 통한 농업활동 지원, 지역사회 건축을 통한 캐시포워크 활동 등의 해당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실제로 이행한 코로나19 긴급 지원 활동은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결혼 활동을 하는 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38개 지방 정부에 1,400만 루피 정도의 현금 지원을 통해서 해당 지방 정부가 직접 식료품 및 생필품 배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약 700만 루피 상당의 개인의료 보호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5개 지역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록다운 기간에 교육, 아동보호, 성폭력 이슈에 대한 메시지들을 내보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코이카와 함께한 활동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굿네이버스는 코이카 사무소에서 노아코 트리슐리 국립병원에 의료인력 보호 장비를 지원하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네팔 지진 이후에 코이카가 GIZ, UNDP, 굿네이버스 등과 함께 지진 발생 지역의 의료체계 복구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해당 국립병원에 의료 기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저희 굿네이버스의 역할인데요.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아껴서 생긴 잔여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PPE 200세트, 마스크 2000세트, 장갑 1000벌 등을 본 국립병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코이카 사업 중에 포괄적 농촌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나왈파라치 지역의 13개 와드에 각각 2개씩 총 26개의 주민 제한 사업을 선정하여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록다운이 시작되고 나서 사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겼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장이 생긴 사업 예산에서 각 와드당 1000불씩 할당하여서 6개의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원래 그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본 지원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계획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록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논하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관련한 웨비나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그리고 견해들이 존재하고 어떤 것들은 서로 상충하는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코로나 팬데믹이 전대미문의 사태이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전 인류적인 재난 사태인 만큼 어느 누구도 감히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분명합니다. 저희 국제개발 분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견제해왔던 입장이나 지역개발의 접근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굿네이버스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조만간 다양한 실험적 활동을 할 것이라 예측이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택트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면서 지역개발 사업의 양상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데요. 저희 굿네이버스도 중장기 계획을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창조해낸 것은 아니지만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 언택트 시대에 기존에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생각됐던 감염병 예방 이슈가 기후변화와 함께 다시 대두되고 ICT에 기반한 원거리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록다운으로 인한 개도국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상실 문제는 선진국보다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에 일자리 창출 및 생계 지원 사업은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WHA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에서 하신 말씀처럼 더 이상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더 이상 혼자 살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코로나19가 준 깨달음을 통해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우리의 개발 속에 더 녹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각에서는 메이저 NGO들이 전부 코비드19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었던 많은 사업들, 예를 들면 여성 생리 이슈와 같은 사업들이 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활동들을 무조건 코비드19 대응 사업으로 돌리기보다는 기존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개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네팔 내 국제 NGO들의 코로나 대응 동향 및 굿네이버스의
사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